자, 앞서 올해 세법 개정의 방향과 취지 그리고 주요 내용들까지 살펴보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정부안이 확정돼서 국회에 제출되는데 정부가 내세운 경제 활력, 투자 활성화에 대해선 반신반의한 분위기도 여전합니다. 관련해서 취재 기자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이한승 기자 나왔습니다. 자, 이 기자. 네. 먼저 올해 세법 개정안의 핵심 방향부터 다시 한번 짚어보죠. 네, 일단 첫 번째 보도된 내용도 보셨듯이 경제 활력을 좀 제고하고 또 혁신 성장을 좀 지원하겠다는 데 방점이 찍혀 있습니다. 이 문재인 정부는 출범 이후에 고소득자 또 대기업에 대한 증세에 집중을 해왔는데요. 예. 지금은 이제 기업 감세 카드를 꺼내들 정도로 경기 상황이 좋지 않다고 보고 기업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내용들을 이번 세법 개정안에 많이 담았습니다. 여기에 또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 감면 혜택을 또 축소하는 내용과 또 고가 상가주택의 양도세 부담 증가와 같이 이 부동산 고소득자를 겨냥한 핀셋 규제도 함께 포함이 됐습니다. 자, 그러니까 뭐 전반적으로는 감세를 했지만 뭐 세금이 늘어난 부분도 있다는 얘기군요. 그렇죠. 그런데 이 투자 3종 세트처럼 가장 내세웠던 건 어쨌든 투자를 촉진시키겠다 뭐 맞습니다. 이런 거였는데 네. 여기에 대해서 경영계 반응은 어떻습니까? 그에 대해서 이 한국경제연구원이라는 연구기관에서 매출액 상위 100대 기업을 대상으로 그 의견을 물어봤는데요. 예. 10곳 중 6곳이 효과가 없거나 제한적일 것이라고 응답을 했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다라고 기대한 기업은 20%에 불과했습니다. 이 투자 세액 공제 조치가 한시적인 조치인데다가 이 공제 대상이 특정돼 있다 보니까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봤다는 게 한경연 측의 설명입니다. 예. 물론 개정 취지 자체는 이 경제 상황을 반영한 적당한 적절한 대응이었다라는 평가가 당시에는 다수로 나오긴 했지만 조금 더 과감한 세제 지원이 아쉽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경영계가 요구했던 거는 어떤 수준입니까? 일단 2017년에 폐지된 그 임시 투자세액 공제라는 제도가 있는데요. 예. 이 제도의 부활을 기업계에서는 많이 원했습니다. 이 임시 투자세액 공제라는 것은 기업 설비 투자 금액 중 일부를 기업의 소득세나 법인세를 해서 공제하는 이 적극적인 세제 지원 방식인데요. 정부도 이 방안을 막판까지 고심을 했지만 이 방안이 도입돼서 부활될 경우에는 대기업 세부담이 너무 낮아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최종 세법 개정안에서는 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법인세 인하도 기업들이 요구하는 방안 중 하나입니다. 지난해 법인세 최고 세율이 24.2%에서 27.5%로 늘어나면서 기업들의 세부담도 함께 커졌기 때문인데요.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평균보다 한 4%포인트 높은 수치인데다가 미국이나 일본 같은 선진국들이 법인세율을 낮추는 어떤 세계적인 흐름과는 또 역방향으로 역행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세제를 담당하고 있는 기획재정부는 법인세율 높인 지 얼마 안 됐고 또 법인세율의 20% 이하로 적용하는 기업들이 전체의 99.6%로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이 법인세율 인하 자체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렇군요. 이 기자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